안녕하세요. 부자부동산 스터디입니다. 7월 2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가 무너지며 오늘부로 사망선고. 아이고, 빨간색 글씨로 써놓으니까 더 섬찟한 느낌이 드네요. 왜 제가 심리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실거래지수 오늘자로 떴는데요. 마이너스 0.03%, 지난주에 마이너스 0.02%였잖아요. 아직 첫 번째 계단에 불과하다. 하락 갑자기 이렇게 찾아옵니다. 갑자기 0.1, 0.2 요런 식이었다가 갑자기 0.7, 0.8 이랬다가 다시 계단을 밟으면서 마이너스 0.1xx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데 아직까지 실거래지수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전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02. 자, 매물은 다시 좀 감소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들어요. 근래 들어서. 네, 내일이랑 모레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소폭 감소, 전세 물량 소폭 감소. 오늘 원래 소폭 감소한 날 맞죠? 근데 근래 들어서 월세 움직임이 좀 특이해졌어요. 목요일은 원래 소폭 감소해야 되는 날인데 월세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소해야 되는 날 증가한다? 그 말인즉슨 증가세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전체 임대 물량 소폭 감소 18,500건 정도였습니다. 제일 적었을 때는 이거 정말 한 7,500건? 7,500건 정도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뭐 150% 이상 그 정도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량 오늘 21건 6월 거래량 21건 신고되었어요. 한 1600건? 많으면 1650건. 하여튼 3월의 거래량은 뛰어넘지 못하는 채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신고가 비율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보이는데 가격 조금씩 오른 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고가 비율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신고가 비율도 제가 주간 브리핑 할 때 한 번씩 안내 드리는데 20%가 무너지는 주가 3주가 되었다. 3주 연속 3주 되었어요. 아마 이번 주까지 되면 4주. 전형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 때 나타나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70안건 거래량은 제법 되는 편이었어요. 자, 가격 상단 부분부터 20부터 샵 센텀파크 1차 20% 이상 빠졌고요. 쌍용 예가 오디션, 예가 디오션, 이름 정말 어렵습니다. 20% 이상 빠지는 모습이고요. 쌍용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요거 10억은 지켜줬거든요. 10억은 지켜줬는데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20% 조금 더 넘어가네요. 이거 10억은 지켜줄 줄 알았는데 나름 쎄뺑이 아파트인데 그죠?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요것도 가격 한 25% 정도 빠지는 모습. 그 다음 보합선, 그 다음 좀 오르는 것도 한 30% 정도 오르는 것도 보입니다. 이거 좀 특수한 거래로 좀 보여지고요. 이거 보면 느낌이 좀 싸하지 않나요? 6억 이상 거래량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얘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더 큰 폭으로 죽어요. 똑같은 20%인데 6억짜리가 20% 떨어지면 거의 뭐 4.8억, 5억 정도 되잖아요. 12억짜리가 20% 떨어지면 이 모습이에요. 바로 쌍용, 더 플래티넘 이 모습처럼 이 억 단위의 하락이냐 2억 3억씩 빠지느냐 수도권에 2억 3억 하락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이만큼 많이 비싼 아파트들 빠지면은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엄청 클 수 있다. 센텀 미편한 세상 10% 정도 빠졌고요. 대연자이 15% 정도 빠지고 동네 SK뷰 20% 이상. 그 다음 포합거래도 보이지만 거제동 월드메리앙도 거의 20%, 서면 롯데캐슬스카이 10%. 어제는 큰 폭으로 빠지는 게 많이 안 보였는데 오늘은 20% 이상 큰 폭으로 빠지는 거 많이 보입니다. 심리 빠르게 식어갈 거예요. 10% 이상. 정관 신도시 롯데캐슬 15% 정도. 이 보세요. 신고가 이 퍼센트로 나타내기도 좀 민망할 정도. 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자, 보합 정도 수준은 뺄게요. 자, 그 다음, 현대 1차 15%. 정관 동일 스위트 1차, 요거 15%는 조금 덜 빠졌네요. 자, 그 다음, 여기 큰 폭으로 오르는 거, 좀 오래된 아파트, 요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뭐, 어떤 아파트는 보니까 뭐, 가로주택이 거의 다 뭐, 완성되어 가는 그런 단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가격, 요 큰 폭으로 오르는 곳 오늘 2건 보이긴 했네요. 대다수 10에서 20% 정도 빠지는 모습들. 자, 오늘 확인 요까지 마치고요. 건당 거래 대금은 떨어지고 있다. 오늘 갑자기 비싼 거, 막 수억 엄청 비싼 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 현상조차도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6월의 거래량은 정말 헬이다. 다시 헬로 접어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대구는 이 7월의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규제가 해제됨으로 해서. 근데 살아나는 정도가 어디냐면은 요 4월달 정도의 거래량. 대구 1000건 살짝 넘어가는 정도. 많아봐야 1100건 정도.
규제 해제되어도 효과가 별로 없더라. 부산도 그 심리만 사라지면은 언제든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 때문에 가격이 그나마 좀 견고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 심리 무너지는 순간 가격은 더 많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파실 분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세금도 골머리 아프고 파셔라.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듯 합니다. 네. 3억 미만 비중은 조금 더 올라간다고 6억 이상 거래량 많지 않은 채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비율도 9%, 10% 정도. 분양권 거래가 그나마 조금 되었어요. 근데 이 거래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부산 오션시티 프로죠. 제가 오늘 제목을 섬찟하게 달았던 이유는 요거 보세요. 4억 9천, 4억 5천, 그 다음 보시면은 가격이 3억 9천대가 두 개나 보여요. 물론 저층이긴 하지만 이 4억대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 이거 나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리가 무너지면 가격대가 꼭 어떤 가격대는 보면 5억을 꼭 지키려고 하는 아주 강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5.1억, 5.2억 어떻게든지 5.5억을 지켜요. 근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뭐 4.9억이 하나 거래되면은 저거 특수한 거래야, 가족 간의 거래야, 직거래야,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머지않아서 4.6억, 4.5억 이런 식으로 거래 가액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아까 여기 부산 오션시티 프로죠. 물론 지금 뭐 근래 좀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국민평형에 세빙이에 4억이 무너졌다?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제가 이름 잘못 말해서 좀 많이 부끄러웠던 아파트. 이진 베이시티. 이게 베이비시터. 애기 키우기 딱 좋은 아파트. 이진 베이비시터.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에듀 포레니, 에듀 물치기니, 이런 아파트도 이름 많잖아요. 그것보다 이 신생아부터 이렇게, 아이를 케어해준다면 얼마나 좋은 아파트일까? 어쨌든, 아무튼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실수 안 하겠습니다. 이진 베이시티, 마찬가지로 한 2.1억 정도 빠지는 모습. 나머지도 1억 정도 빠지는 것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는 나오지 않고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다.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전세 거래량 신고가 10%가 채되지 않는데, 하루치 거래치고 왜 이렇게 거래가 많냐 싶어가지고 봤더니만, 기간의 것들, 4월달, 5월달, 지금 이거 신고되는 물건들 아니잖아요? 6월달 거, 이런 것들, 6월달은 신고되는 거 맞습니다. 이런 기간의 물건들이 67건이나 되었고요. 그 다음 임대 아파트 거래량도 많았어요. 갑자기 전세 거래가 느닷없이 왜 갑자기 많아질까? 갑자기 막 치고 올라왔어요. 예년 거래량까지 확 치고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이거, 임대 거래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 부영, 사랑으로 2차, 이렇게 보시면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소형 평형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요거 임대 건수가 끼어 있구나. 임대 건수도 끼어 있고, 기간 외의 날짜들, 물건들도 제법 많이 신고가 되어 가지고요. 오늘 거래량, 눈에 보이는 거래량 160건, 이게 다가 아니더라. 여기서 거의 한 80건, 90건 정도는 빼고 생각해보면 그냥 보통 정도의 전세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무방할 듯 합니다. 자, 가격,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이거 작년 11월에 입주했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게 거래 신고가 보세요. 이거 뒤늦게 되고 있어요. 뒤늦게 되는 것들 간혹 섞여서 나옵니다. 누구는 5억 2천, 5억 1천, 4억 9천. 오늘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만 한번 추적해 볼게요. 4억 7천. 비싸게 들어간 사람 얼마 했죠? 네, 5억 2천. 비싼 거 5억 2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싼 거는 4억 6천까지 있다. 이 거의 4천, 6천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또 더 싼 거는 또 거의 평형에 따라서 이 면적, 이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가격이 4억짜리도 있었고 과거에 4억, 4.5억 이렇게 뒤늦게 거래되는 것들이 반드시 전세가가 비싼 건 아니더라. 4억 2,500까지 있는 걸 보면은 거의 억 단위로 차이가 나죠. 억 단위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동네라면 아이파크 4억 1천. 이 거래 신고가 한참 좀 늦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84제곱미터인데요. 하나는 84제곱미터, 하나는 59제곱미터인데, 59제곱미터가 전세가가 더 비싸요. 좀 특수한 거래들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세 거래 금액이 떨어진다는 사실, 그 부분만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은행 예금 금리가 1억 이상 예금하시면 금리 3.8% 준대요.
이거 380만 원 1년 맡기면 1억을 맡기면 380만 원 줍니다. 그중에서 뭐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도 거의 한 330만 원 정도 야, 돈 많이 주잖아요. 불과 뭐 얼마 전까지 예금 금리 진짜 1% 초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1억 맡겨놔도 1년에 와 100만 원 줄까 말까 이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하나은행이 자금을 조달해 오는데 예금 금리를 이렇게 주고 와요. 그 다음에 은행채를 또 발행하잖아요. 은행채는 3.8%보다 더 높아요. 아마 4% 후반쯤 될 거예요. 4% 중후반이 될 거예요. 이렇게 비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온다.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뭐 4%로 요 두 개 합쳐가지고요 4%로 자금을 조달해 온다고 해봅시다. 코픽스 금리는 지금 채 이제 2% 정도, 2.2%. 코픽스 금리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무려 2배나 되는 돈만큼 거의 4%잖아요. 대출 뭐 고정이냐 변동이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은행에서 이 자금을 조달해오는 이 여기에다가 가상금리가 한 2%만 붙는다고 생각해봐도 야 가서 주담대 내려면은 야 6%요 6%요 야 너희 예대금리 차가 왜 그렇게 커? 왜 2%나 돼? 라고 이렇게 따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도 비싸게 돈 자금 조달해왔어요. 예대 마진 차이 크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야 6%. 야 이거 대출을 내지 말라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죠. 야 그걸 리먼 사태 때건 IMF 때건 그래도 다 대출 낼 사람 다 내고 살았어. 근데 리먼 사태 이럴 때만 해도 1억 대출 내려고 하면 바들 떨었을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이만큼 대출 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2억 3억 대출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게 6%로 금리로 3억을 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6, 3, 18 1년에 이자만 1,800만 원이에요. 여기에다 원금까지 더해지면은 좀 힘들죠? 네. 아이고 오늘 말이 길어졌네요.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가운데 오늘 거래가 조금 터지긴 했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70% 선을 유지하고 4억 이상 거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파트 비록 일부 비싼 아파트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부산에는 소형 면적의 저가형 주택이 더 많거든요. 요거 생각보다 평균 전세 가격은 많이 안 떨어지고 올라서가 좀 버티는 모양새예요. 저는 요렇게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더 들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전되는 건 매 한 가지다. 월세거래, 오늘 월세거래도 많았는데요. 월세거래도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에 날짜만 볼게요. 이거 오늘 날짜 아닌 것들도 이렇게 많이 되더라. 제가 월세는 잘 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좀 특수하게 오늘 날짜 아닌 것들이 많이 끼어서 거래량이 다소 좀 부풀려져서 많이 신고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 5월, 4월, 3월, 2월 이럴 때 거래량까지 오늘 포함되어서 97건이 신고된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요 이틀치 6월, 7월 요 2개월치가 신고된다고 쳤을 때 아마 거래량 한 3, 40건 정도의 일반적인 거래량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평균 월세 가격 조금 더 높아지고 보증금도 높아지고 그 와중에 임대 거래량은 거의 예년 수준 살짝 뛰어넘는 수준. 그래도 아무리 거래 신고가 많이 되더라도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임대 거래량 추세도 지금 꺾인다. 가을 이후에나 좀 기대해보자. 월세, 전세, 매물 늘어나는 거 보셨죠? 임대 물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추세 바뀌지 않습니다.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절대로 임대 매물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